자, 오늘 라이브 467번째 목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홍태경 유튜브 대부는 정식 대부업체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이 대부업 하면은 뭐 뒤에 항상 뭐 어깨 그러니까 뭐 깍두기 정한 표현으로 깡패 이런 사람들하고 뭐 함께 뭘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뭐 소위 말해서 좀 주먹깨나 쓰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를 보면서 아, 이분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많구나. 그분이 오해하고 있는 거는 뭐 글쎄 그분이 제가 볼 때는 뭐 대부업체에 가서 돈을 빌려본 적이 없는 분이죠.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모르게 또 그 이전에 그런 일을 당해서 불법 대부업체한테 좀 심한 좀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선입견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그분의 영향력을 그렇게 그분이 생각을 그렇게 만든 영향력은 결국 언론,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대부업체들을 봤던 기억나는 그것들을 갖고 홍티경매를 바라다 보니까 똑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직도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또 그분의 그런 단호한 얘기에 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정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뉴스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게 지난주 뉴스인가요? 뭐 지난주에 제가 이게 몇 년 2003월 4월 6일자니까 5일 전이네요. 5일 전 뉴스인데 연 9,000% 이자 받는 9,000%면은 여러분들 회원들하고 우리가 나간 게 260억이 250억이 계산하기 쉽게 250억이 나갔다고 치고 아니 100%면은 250억이 500억이 되는 거고 1000%면 5천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9,000%니까는 와, 이거 뭐 얼마야 도대체? 그럼 우리가 250, 60억 갖고 불렸으면은 그냥 조단이 되는 거는 쉽겠네. 이렇게 얘네들을 하는 거대로 따지면. 야,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은 저는 다른 건 안 봅니다. 불법이라는 말은 사람들은 눈에 그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불법 뒤에 따라붙는 대부업자. 여기서 나오는 대부업자는 이 대부업자가 아니에요. 대부업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냥 사채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불법 대부업자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무등록 대부업자, 그러니까 대부업이라는 걸 빼고 그냥 사채업자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나쁜 사채업자, 뭐 탈세 사채업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지. 불법 대부업자라는 말을 버젓이 여기다가 대부업자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대부업체는 다 똑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뉴스에 등장하는 얘네들이나 홍태경 유튜브 대부나 잘 모르는 분들은 같은 놈들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불법 대부업자는 무등록,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돈을 갖고, 그러니까 오로지 모든 재화가 통용되는 뭐 자재도 돈이고 뭐 비품도 돈이고 하여튼 돈을 가지고 주고받고 이익을 영위하는 행위는 모두 국가에 신고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부업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신고 안 하고 하는 얘네들 같은 경우 불법 대부업. 그러니까 이거 대부업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불법업자예요. 무등록 대부업자, 꼭 대부업자가 뒤에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 번째, 불법 사채업자가 맞는 거고 세금도 안 내는 업자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꼭 대부업체라는 대부업체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같은 돈급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하여튼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대부업체 관련된 뭐 영상 같은 거 보면은 하나같이 뭐 무등록 대부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체,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묘사하는 건 없고요. 설마 설사 등록된 대부업체를 묘사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걔네는 합법적으로 등록을 해놓고 뒤로는 불법을 저질러. 그런 모습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은행을 묘사할 때 은행은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은행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똑같아. 영화나 드라마도 똑같고. 그런데
대부업체는 말 그대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대부업체는 완전히 그냥 악의 축, 나쁜 놈들, 그리고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하더라도 꼭 탈세를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등록된 대부업체나 무등록 대부업체나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지. 그냥 사채업자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아마 2002년도에 사나머니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면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게 노래잖아요. 어떻게 부르지? 산화머니, 걱정 마세요. 이거 노래 기억나시죠? 이 참 모델 하나 안 쓰고, 정말 인기 있는 모델, 이런 배우들 안 쓰고, 그냥 이 웬 캐리커처 인형을 갖다가 놓고 인형이 춤추는, 저는 무슨, 이게 인형이, 뭐라 할까, 무슨 옛날에 무슨 만화 주인공 버섯돌인가? 버섯돌이라고,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 났는데, 어찌됐든, 웬 괴상한 인형 갖다 놓고서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데 이 노래가 완전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 당시 이제 케이블이 막 보급이 되면서 막 케이블 시대가 열리면서 케이블 광고, 이게는 지상파의 광고를 못 하니까 케이블 광고에 거의 도배를 했죠. 그래서 이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귓가에 맴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 마세요 사나머니. 근데 이 노래를 애들까지 따라 불렀죠. 애들까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이들도 뭘 알아요 아이들이? 그냥 노래 자체가 맨날 귀에 듣다 보니까 이제 노래가 익어서 그냥 애들이 따라 부는 거예요. 사나머니 광고성을. 야 정말 제가 봐도 얘네들은 전략을 정말 잘 짰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광고성이 유행하던 사나머니가 처음 우리나라에 상륙했던 2002년도에는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업 이자가 58%인가 60%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낮아졌는데 결국에는 거의 2010년 넘어서까지도 40%대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업체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기 이자가 연 40%가 넘었기 때문에 1억이면 연 4천만 원이 넘게 받을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호시절이었죠. 그때 당시 이 사나머니가 광고를 틀면서 대부업계를 평정을 했죠. 예, 거의. 그래서 아마 한 15, 16년까지 업계 1위를 유지하면서 정말로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일본으로 퍼다 날랐던 그 대부업체죠. 물론 뭐 본인들이야 뭐 합법적으로 벌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라에서 정한 법대로 지켰기 때문에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나머니, 그 당시 유행하던 그 사나머니 광고성, 그 시절 이자가 60%인 거를 아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 지금의 3배인데.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 대부업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물론 노래를 따라 불렀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뭐 대부업체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친숙하게 다가와서 대부업을 편안하게 영업하고 영위했던 그 업체는 사람들이 불법, 뭐 탈법, 그 다음에 뭐 무등록, 뭐 사채업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이자가 이거에 3분의 1로 줄어든 지금, 그리고 등록하기가 더 까다로워지고 더 복잡하고 어려운 지금의 대부업체는 오히려 그 당시 노래를 유행시켰던 그 업체보다도 지금은 굉장히 그 인식이 어떻게 보면은 뭐 더 나빠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티경매 유튜브를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작하면서, 그리고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게 뭐 이게 만천하에 많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 한다는 게 사실 이 공개하고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데, 특히 이제 제가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를 그 이름을 갖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거는 뭐 시작한 거는 이겁니다. 제가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업체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나눠먹는 사업, 교육사업, 그리고 인생을 좀 재밌고 즐겁게 살자라는 모토를 갖고 제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부업체, 뭐 지금도 주변에 널린 많은 대부업체가 있지만 여러분들 어딘지 모르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길거리 다닐 때 은행은 눈에 띄는데 대부업 간판 눈에 안 띄죠? 여러분들 그렇게 유명한 사나머니 간판 보신 적 있어요? 뭐 어디야 저기 어디냐 대부업체 저기 무슨 대부업체,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그 굴지에 대기업 대부업체, 그렇게 대부업체들이 뭐 광고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면서
그 대부업체 간판 보신 적 없잖아요. 뭐 큰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작은 대부업체도 간판이 없어요. 대부업 간판을 내다 걸고 영업은 하지만 간판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글쎄 저는 그게 아마 대부업을 바라보는 이 시선들이 곱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간판을 걸고 알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 굳이 간판을 다나 안 다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홍티경매 저는 뭐 앞으로도 그렇고요. 대부업이라는 거를 버젓이 간판을 걸고요. 뭐 잘못된 걸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간판을 걸 것이고 그리고 자신 있게 근데 제가 당당하게 여기서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자신 있게 떠들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세금 똑바로 내기 때문이에요. 세금에 내가 거기서 뭐 바르게 갈 수 없다면은 당당할 수 없다면은 드러낼 수도 없고요. 간판을 걸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많은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세금도 내고 잘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굳이 간판을 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단 거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저는 뭐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도 간판을 걸고 당당하게 내걸고 드러내고 하겠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아마 유튜브 하는 대부업체는 제가 유일할 거요. 대부업 물론 뭐 나는 대부업자다 뭐 이런 분들이 뭐 그런 이름을 걸고 유튜브 하는 거 봤는데 그분들은 대부업체가 아니고 그냥 대부업을 하는 분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대부업은 이런 거다라고 뭐 그냥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뭐 많지는 않고 몇은 봤는데 지금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지는 운영을 하는지는.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지금 등록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경우는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도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홍티경매는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고요. 그리고 제 신용 점수가 950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업을 내고 신고를 할 때 제 신용 점수가 굉장히 낮거나 그 다음에 연체 기록이 있거나 하여튼 뭐 또는 뭐 전과 기록이 있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대부업을 낼 수가 없어요.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대부업을 낸 그렇게 해서 탄생한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이기 때문에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저는 되게 합리적인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렵게 탄생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당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뭐 세금 연체한 내역도 없고 꼬박꼬박 납부하고 꼬박꼬박 정직하게 신고하고 있는 그대로 신고하기 때문에 이제 또 요번에 이자소득세 또 나왔어요. 세금 한 900만 원 가까이 나왔나? 뭐 거의 매달 나오거든요. 이자를 뭐 매달 받으니까 그때 신고하면은 신고한 대로 부과가 되니까 뭐 세금을 거의 매달 내요. 1년이면 제가 알기로 2022년도도 보니까는 뭐 거의 뭐 한 2달 빼고는 매달 세금을 냈는데 이자소득세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족족 내죠. 나오는 족족.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세금을 연체하거나 뭐 탈세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절대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 하여튼 이런 모습 제가 이 영상 이 화면도 이 사진 요것도 제가 많이 갖다 썼는데 대부업체 하면 딱 요 모습. 저 티가 원래 3줄 가야 되죠. 그 톰 브라운인가? 주로 톰 브라운을 딱 3줄을 입고 여기다가는 뭐 구찌 크러치백인가를 딱 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거는 뺐지만은 어찌됐든 그 많은 분들이 대부업 하면은 요렇게 딱 생각을 하고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 그런데 양복 입고 여기다가 대부업체 유튜브 대부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 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양복을 쫙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라고 해서 아마 나서면은 뭐야 대부업체도 이렇게 양복을 입어? 깍두기가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현실인데 어찌됐든 이런 지금 만화 속 캐릭터 재밌게 묘사하는 캐릭터지만 이런 모습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 사회 구조 이 자체가 뭐 문제라기보다는 요런 걸 깨야죠. 그래서 이런 선입견을 좀 깨버리고 좀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홍티경매가 뭐 앞장을 선다는 것보다 이런 선입견을 좀 깨는 데 있어서 좀 일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더 열심히 한번 나아가 봐야죠. 하여튼 다가오는 5월 홍티경매 라운지
근데 뭐 라운지를 제가 뭐 공사를 뭐 계속 카페에다가 그 이대 게시판, 라운지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가 공사하는 내용이라든가 사진 많이 올리는데요. 이런 것을 올리는 것도 뭐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부업체가 아니다. 일반적인 대부업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 이 깡패 사진 이 모습이 우리 홍택무의 라운지를 보면은 비교 매치가 안 되거든요. 이런 깡패가 이런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라운지의 변화된 모습, 새로운 모습, 정말 이게 대부업체가 맞나? 라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놀랄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에 일조하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도 큰 몫을 저는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